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히 중년 이후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겪으시는 그런데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풍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발가락이 욱신욱신 쑤셔서 잠을 못 자신 적?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병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통풍이네요. 고기 좀 줄이세요 라고 하셨던 적? 많은 분들이 고기만 좀 줄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통풍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통풍이 정확히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통풍의 정체. 먼저 통풍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통풍은 한자로 바람이 스쳐도 아프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병이에요.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옷깃만 스쳐도 비명을 지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풍은 우리 몸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서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요산이 뭔가요? 요산이라는 게 원래 나쁜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요산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배출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방에 쓰레기가 조금씩 쌓이는데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발 디딜 곳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이 바로 그 방이고 요산이 그 쓰레기인 셈이죠. 누가 잘 걸리나요? 통풍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첫째, 50대 이상 남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걸리세요.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여성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통풍에 더 취약하세요. 셋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통풍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풍은 한 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입니다. 아직 통증은 없지만 혈액 검사를 하면 요산 수치가 높게 나오는 시기예요. 2단계는 급성 통풍 발작입니다. 갑자기 관절이 붓고 빨갛게 변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하는데 새벽 23시쯤 자다가 깨서 응급실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3단계는 간헐기입니다. 발작이 가라앉고 증상 없이 지내는 시기인데 이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4단계는 만성결절성 통풍입니다. 요산 결정이 덩어리를 만들어 관절이 변형되고 콩팥에도 돌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단계예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럼 고기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고기, 특히 붉은 고기와 내장류에 퓨린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통풍의 원인은 고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탄산음료 자주 드시나요? 시원한 콜라 한 잔,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아니면 과일 주스? 과일이니까 건강할 거야 하시면서 과일 주스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설탕, 특히 과당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음료는 요산을 과다하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단 음료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거의 안 마시는 사람보다 통풍 위험이 무려 85%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판 과일 주스는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 달리 섬유질은 없고 과당만 농축되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파는 달달한 커피 음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럽 펌핑을 여러 번 해서 마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기는 안 먹는데 국물은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탕, 설렁탕, 육개장, 감자탕, 갈비탕 이런 푹 고아낸 국물 요리들이 사실은 통풍에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오래 끓이면 고기 속의 퓨린 성분이 다 국물로 녹아 나오거든요. 고기는 건져내고 국물만 드셔도 사실은 퓨린을 집중적으로 섭취하시는 겁니다. 특히 뼈를 오래 고아낸 사골 국물, 도가니탕 같은 거요. 뼈에 좋다고 해서 먹는다고 하시는데 통풍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겨울에 따끈한 국물 생각나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통풍이 있으시다면 채소 위주의 맑은 국이나 된장국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생각해서 멸치도 많이 먹고 시금치도 자주 먹고 버섯도 자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것들도 다 퓨린이 많은 음식입니다. 특히 멸치. 칼슘 보충하려고 멸치를 매일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멸치는 작은 생선이지만 통째로 먹기 때문에 내장까지 다 먹게 됩니다. 그래서 퓨린 함량이 아주 높아요.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퓨린이 특히 많은 편입니다. 버섯도 그래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다 맛있고 영양가 좋지만 통풍이 있으시다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콩류, 두부, 콩나물, 콩. 단백질 보충하려고 고기 대신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조금 있다가 드셔도 되는 음식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통풍에 좋은 음식들 말입니다. 첫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가 통풍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요산 수치를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체리를 먹은 통풍 환자들이 통풍 발작을 겪을 확률이 35%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1015알 정도 한 움큼 정도 드시면 됩니다. 생체리가 가장 좋지만 계절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나 체리 주스도 괜찮아요. 단 주스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체리 주스로 드세요. 체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블루베리나 딸기로 대체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물이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물이야말로 통풍 관리의 핵심입니다. 요산은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걸 도와줍니다. 하루 최소 2리터, 여름에는 2.53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컵으로 치면 810잔 정도 되겠네요. 선생님, 저는 물 마시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압니다. 갈증이 나지 않으면 물 마시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후 1시간, 뒤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거예요.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서 10시까지 여기까지, 12시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을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레몬의 구연산이 요산 결정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이런 유제품들이 실제로 요산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지방 우유를 하루 2잔 정도 꾸준히 드시면 통풍 발작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다고 합니다. 유제품 속의 단백질이 요산 배출을 촉진하고 칼슘과 비타민 D가 뼈 건강도 함께 챙겨주니까 일석이조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저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요산 배출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무지방이나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요. 아침에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우유를 부어 드시거나 간식으로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좋은 음식들. 이외에도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 오렌지, 키위, 귤, 자몽 같은 것들이요. 비타민C가 요산 배출을 도와줍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통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들은 퓨린 함량이 낮고 영양가는 높습니다. 채소 대부분 시금치만 조심하시면 대부분의 채소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특히 오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좋아요. 달걀 퓨린이 거의 없으면서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1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올리브 오일 좋은 지방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보세요. 통풍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첫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쉽고 그러면 요산 배출도 잘 안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요산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분들 고혈압 약 중에 일부, 특히 이노제는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신장질환 환자분들 신장이 요산을 걸러내는 기관이잖아요. 신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요산이 쌓이기 쉽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 혈중 지질이 높으면 요산 배출이 방해받습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도 생기기 쉽고 통풍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둘째,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소주 한 잔은 괜찮겠지? 맥주 한 캔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술, 특히 맥주는 통풍에 최대적입니다.
맥주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신장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쁜 거예요. 실제로 맥주를 하루 한 캔만 마셔도 통풍 발작 위험이 50% 가까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독주는 어떨까요? 맥주보단 낫지만 역시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요산 배출을 방해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와인은요? 와인은 상대적으로는 낫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가 한계예요. 가장 좋은 건 금주입니다. 특히 통풍 발작이 있었던 분들은 최소 6개월은 술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시는 분들, 셋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단백질이 좋다더라 해서 닭가슴살, 소고기, 계란을 매일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고기를 통한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퓨린 섭취도 늘어나고 요산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일치 정도입니다. 70kg이신 분이라면 5670지 정도가 적당해요. 닭 가슴살 백지에 단백질이 약 25지 정도 들어있으니까 생각보다 금방 채워집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고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지방 유제품, 달걀 그리고 적당량의 두부 등으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만이신 분들, 넷째,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비만은 통풍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체지방이 많으면 요산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져서 요산 배출도 방해받습니다. 실제로 BMI가 높을수록 통풍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굶거나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오히려 요산 수치를 급등시켜서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천천히 한 달에 23kg 정도씩 건강하게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류나 퓨린이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레몬물을 한 잔 마시기 식사 30분 전에 레몬을 짜 넣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면 레몬의 구연산이 요산 결정화를 막아줍니다. 양파와 마늘을 곁들이기. 양파와 마늘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듬뿍 곁들여 드세요. 채소를 먼저 먹기.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퓨린이 많은 음식을 덜 먹게 됩니다. 선생님, 아까 콩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부나 된장, 청국장도 다 못 먹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콩 제품은 좀 복잡해요. 일반 콩이나 콩나물에는 퓨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유나 발효된 콩 제품인 청국장, 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발효 과정에서 퓨린의 일부가 분해되고 또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는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다만 매일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해요. 두유도 하루 한 컵 정도는 괜찮습니다. 무가당 두유로 드세요.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도 발효는 아니지만 콩을 물에 불리고 갈아서 만드는 과정에서 퓨린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반모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해서 요산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피하기.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고 또 근육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추천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가 적당해요. 운동 전후 수분 섭취. 운동하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운동 전에 한 잔, 운동 중간중간, 운동 후에 한 잔. 통증이 있을 때는 쉬기. 통풍 발작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고 최소 2주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스트레스도 통풍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요산 수치를 올립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에 하나, 둘, 셋, 넷, 날숨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충분한 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요산도 올라갑니다. 하루 7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취미생활 좋아하시는 일을 하세요.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움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발관리. 통풍은 주로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 관리가 중요해요. 편한 신발 신기 꽉 조이는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 보온발이 차가우면 요상 결정이 더 잘 생깁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으시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좋습니다. 발 마사지 부드럽게 발을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단 통증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통풍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알로퓨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같은 약들이요. 이 약들은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셨다면 꾸준히 드셔야 해요. 임의로 끊지 마세요. 요즘 안 아프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통풍약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드셔야 요산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정기 검진 받으세요. 3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로 요산 수치를 확인하세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다른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약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하실 때는 꼭 의사나 약사에게 통풍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통풍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몇 년 동안은 가끔씩 발작이 재발할 수 있어요.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즉시 해야 할 것들. 첫째, 움직이지 마세요. 아픈 관절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쉬세요. 둘째, 아픈 부위를 높이 올리세요. 발이 아프다면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이렇게 하면 부기가 좀 줄어듭니다. 셋째, 얼음찜질을 하세요. 얼음을 수건에 싸서 1520분 정도 아픈 부위에 대세요. 단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 꼭 수건으로 싸세요. 23시간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넷째, 물을 많이 드세요. 통풍 발작이 왔을 때도 물을 많이 마시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2.5에서 3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소염진 통제를 드세요. 집에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 통제가 있다면 드세요. 단 아스피린은 오히려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하면 안 되는 것들. 아픈 부위를 주무르지 마세요. 주무르면 나아지겠지 하시는데 오히려 자극을 주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뜨거운 찜질은 하지 마세요. 열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차갑게 해야 합니다. 술로 통증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 없을 때, 열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관절이 빨갛게 변하고 열이 많이 날 때, 23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통풍 발작이 처음인 경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응급실에 가시면 주사로 강력한 소염제를 놓거나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니까 참지만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통풍 발작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발작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요산 수치를 꾸준히 낮춰야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시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통풍은 계절의 영향도 받습니다.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봄철 관리. 봄에는 일교차가 크죠.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이런 일교차가 통풍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잠잘 때 발이 차가워지면 요산 결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봄철에는 옷을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을 잘 하시고 잠잘 때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잘 덮으세요. 또 봄나물철이죠.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은 괜찮지만 두릅이나 취나물은 표린이 좀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여름이 제일 조심해야 할 계절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기 쉽고 탈수가 되면 요산 농도가 진해져서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최소 3리터, 운동하신다면 4리터까지도 드세요. 시원한 맥주에 유혹을 이기세요. 더울 때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당기시죠?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면 관절이 차가워집니다. 적당한 온도 26도, 27도를 유지하시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발에 닿지 않게 하세요. 삼계탕, 보양식, 조심 여름 보양식으로 삼계탕 드시죠? 그런데 닭고기와 함께 들어가는 찹쌀, 인삼은 괜찮지만 국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기만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가을은 비교적 관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습도도 적당하죠. 하지만 가을에는 각종 모임이 많아집니다. 추석 명절도 있고 친구들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술 마실 기회가 많아지고 고기 먹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추석에 갈비찜, 불고기 같은 걸 많이 드시죠. 적당히 드시고 채소 반찬을 많이 드세요. 송편은 괜찮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가을에 등산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은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등산 중에도 물을 자주 드시고 하산 후에 막걸리는 참으세요. 겨울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계절입니다. 추운 날씨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특히 손발끝이 차가워지면서 요상 결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출할 때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고 장갑도 끼세요. 집에서도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국물 요리 조심.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수 국물은 피하세요. 대신 북어국, 미역국, 된장찌개 같은 걸 드세요. 12월에는 회식과 모임이 많습니다. 술 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건강 때문에 못 먹어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통풍은 본인만의 노력으로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통풍 환자 한 분만 따로 음식을 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사실 통풍에 좋은 식단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채소 많이, 통곡물 위주로 물 많이 마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 줄이기. 이건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입니다. 가족끼리 외식하실 때도 고기 뷔페보다는 샐러드바가 있는 곳, 생선 요리 전문점, 채식 레스토랑을 선택해보세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큰 모임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 오늘 하루쯤이야 하면서 권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미리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통풍이 있어서 이런 음식은 못 드셔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도 통풍 발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약 위치 파악, 소염진 통제가 어디 있는지, 병원에서 받은 응급약이 어디 있는지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 연락처, 단골 병원이나 응급실 연락처를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발작 초기 증상, 아버지가 밤에 발이 아프다고 하시면 통풍 발작일 수 있으니 바로 얼음찜질하고 약 드리기 이런 걸 미리 정해두세요. 통풍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야 하고 술자리도 피해야 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일상생활도 어렵죠. 이럴 때 우울해지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계셔야죠.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환자분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 운동하기. 아버지 같이 산책하실래요? 할아버지 같이 수영장 갈까요? 이렇게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통풍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왕의 병이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현대에는 가공식품, 단 음료, 술이 흔해져서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요산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발작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물론 평생 관리는 필요하지만 평생 고생은 아닙니다. 통풍약은 부작용이 심해서 안 먹는 게 낫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풍약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잘 드세요. 오히려 약을 안 먹고 방치하면 관절이 망가지고 신장에 돌이 생기고 심장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부작용이죠. 물론 약을 드시면서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먹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채식만 하면 통풍이 완치된다. 채식이 통풍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채식만으로 완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채소 중에서도 시금치, 버섯처럼 퓨린이 많은 것도 있고 콩류도 조심해야 하니까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통풍 위험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3040대 젊은 층에서도 통풍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과음,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이런 생활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풍은 관리 가능한 질환이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통풍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병입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 올바른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이것들을 실천하면 통풍 없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통풍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사시고 계세요. 어떤 분은 65세에 통풍 진단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마시고 뭘 하면 살아 하고 좌절하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바꾸고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까 6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가벼운 발작이 있긴 하지만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시고
오히려 통풍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세요. 담배도 끊으시고 체중도 10kg 줄이시고 혈압약도 줄이셨대요. 또 다른 분은 70세에 통풍을 진단받고 처음에는 병원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나이 들어 어차피 이것저것 아픈 건데 뭐 하시면서요.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저 결혼할 때까지 건강하셔야죠. 손자 얼굴도 보셔야 하고요 하는 말에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 후 열심히 관리하셔서 지금 75세인데 통풍 발작은 거의 없고 매주 수영도 하시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병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세요. 내일은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모레는 육수 국물 대신 맑은 국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몇 달 후에는 여러분도 건강한 몸으로 통풍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통풍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고기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단 음료, 육수 국물,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체리물, 저지방 유제품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통풍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만나요.